일장 흔들리는 여론과 다시 세워지는 벽. 이사회가 끝난 지 한 달 회사 로비의 대형 전광판엔 하루가 멀다 하고 상반된 제목이 올랐습니다. 장남 체제 안착 바로 아래 줄엔 차기 구도. 혼란 같은 문장이 붙었고 오후가 되면 혁신 상징은 따로 있다 따위에 칼럼이 덧붙었는데요. 박성재는 출근길마다 그 글자를 읽지 않으려 애썼지만 시선은 자꾸만 끌렸습니다. 사내 게시판에서는 누가 링크를 올리자마자 논쟁이 시작됐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사람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환영과 의심, 기다림과 피로가 얇은 얼음처럼 포개져 있었고 그 위를 성재가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조용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용해 보였을 뿐이었고 물밑에서는 쉼없이 움직였다는 걸 성재도 알았습니다. 가운재단의 기부 일정이 유난히 촘촘해졌고 문화행사, 보도자료는 미래 비전 같은 단어로 포장되어 기자들의 메일함으로 잇따라 들어갔습니다. 재단 명의로 진행되는 좌담회는 전현직 관료, 평판 좋은 학자, 영향력 있는 평론가가 나란히 등장했는데 사회자는 어김없이 기업의 이미지를 바꾸는 문화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이름을 직접 들먹이진 않았지만 듣는 이라면 누구나 눈치를 챘습니다. 다른 얼굴을 무대 앞으로 끌어올리려는 누군가의 의지 말이죠. 임원들 분위기도 미묘해졌습니다. 처음엔 축하합니다. 본부장님 하던 사람들이 며칠 새 한 발짝만 물러서 보시조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언론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조심합시다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재단과 회사가 별개라고들 하지만 요즘 세상에 이미지와 사업을 나눌 수 있나요? 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성재는 고개만 끄덕였고 그들이 자신을 설득하는 척하며 누구의 기류를 따라가는지 가려보려 했습니다. 눈빛, 말꼬리, 명암을 쥔 손에 떨림 같은 사소한 것들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빈 사무실에 남은 형광등 불빛 아래 성재는 노트북을 열고 숫자를 맞췄습니다. 재단 자금 흐름표, 협력사 후원 내역, 특정 기사 직전이 송금 기록 회계팀에서 법적 절차로 확보한 범위 안에서 그리고 사내 감사의 권한으로 열람 가능한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쓰면서요. 칸을 하나 채울 때마다 가슴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말로 세우면 흔들리고 기록으로 세우면 버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상대가 한 수를 앞서둔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법무팀을 다그쳐 취득, 경위를 따질 채비를 끝낸 듯했고 편집국장과의 저녁 자리는 회사 공익을 위한 균형 보도란 명분으로 포장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털 메인을 장식한 칼럼은 이렇게 묻더군요. 경험이 검증된 상징이 필요한가? 책임을 배우는 장남이 필요한가? 질문의 형식을 빌렸지만 방향은 누구나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재는 누군가를 탓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팀을 줄이고 해야 할 말을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감정선을 지우고 숫자로만 채웠고 브리핑은 짧게 끝냈습니다. 성과로 말하자 스스로에게 달리는 채찍 같았는데요. 그래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자꾸 다른 표정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의 무거운 침묵, 회의장에서 눈치를 보던 임원들, 그리고 딸의 입술을 질끈 깨물던 박영나의 얼굴까지 모두가 자신의 결정을 기다리는 듯 혹은 피하고 싶은 듯 보였는데요. 점심 무렵 사내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중견 임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이럴 때일수록 큰 사고 보여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것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성재는 웃음인지 씁쓸함인지 모를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메시지는 결국 숫자에서 나옵니다. 형식적인 대화였지만 둘 다 알았습니다. 메시지와 숫자 어느 쪽이든 지금 당장 여론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날 저녁 본부층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추더니 성재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내부 서류입니다. 정식 경로로 확보했고 열람 권한 확인 받았습니다. 봉투 속엔 재단 외부 용역 계약서가 여러 벌 들어있었고 동일 출처의 언론사와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비용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금액 자체는 합법의 범주를 교묘히 맴돌았지만 시점과 기사 방향을 겹치면 섬뜩할 만큼 정교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들었고 비서의 눈동자 끝에서 미세한 떨림을 보았습니다. 믿고 싶은 사람을 믿는 건 언제나 쉽지 않았지만 그는 그 떨림에 질문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지요. 고맙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정리하죠.
밤이 더 깊어질 즈음 사무실 자동 조명이 꺼졌다 켜졌습니다. 모니터에 겹겹이 뜬 표와 메모, 그리고 일정표 위에 펜으로 빨간 점을 찍었습니다. 간담회, 임원 보고, 감사위원 브리핑 순서와 말을 한 번 더 바꿨습니다. 상대가 법을 들고 올 거라면 자신은 절차로 맞서야 했습니다. 상대가 이미지로 밀어붙일 거라면 그는 쌓인 실적과 계약서로 메웠습니다.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벽을 다시 세우는 일, 그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새벽녘 창밖의 빛이 누렇게 질 때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영나 통화 버튼을 누르자 잠깐의 침묵 뒤에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오늘 하루만 나 믿어줘. 내가 해야 할 말을 준비했어. 성재는 왜 이제야 라는 말을 삼켰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속도로 제 무게를 감당한다는 걸 요즘 들어 조금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래네. 선택이면 존중한다. 통화를 끊고 그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숨이 길어졌고 심장은 차분히 박동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회사 앞 인도는 카메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리포터들이 후계구도 혼선을 되뇌었고 길 건너편에서는 재단의 신규 전시 홍보 차량이 멈췄습니다. 두 이미지가 한 프레임에 들어오는 풍경이 낯설 만큼 정확했지요. 서로 다른 바라가 같은 노이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입장 밝히십니까?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회사 일로 답하겠습니다. 긴 문장 대신 짧은 다짐을 던졌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스스로에게도 확인시키듯이요. 그날 오전 임시 간담회 공지가 돌았습니다. 장소는 소회의실, 참석자는 주요 실무 임원과 감사위원 일부, 누군가는 또 폭로쇼냐고 툴툴거렸고 누군가는 확인 절차면 좋겠다고 속삭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의자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잦아들자 성재는 준비해온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표지에는 자극적인 문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날짜, 항목, 개정 과목, 승인권자, 그리고 용역의 결과물 링크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그는 첫 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표정으로. 결론을 미리 정하지 말아주십시오. 내용만 보시죠. 한 장, 또 한 장. 첫 번째 자료가 끝날 즈음 누군가가 안경을 올렸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 후반부에는 몇몇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고 세 번째 자료의 각주를 읽고서야 한 임원이 낮게 탄식했습니다. 이 타이밍엔 무리군요. 성재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장을 펼치며 덧붙였지요. 비난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회사 운영 원칙을 지킬지 아니면 그때의 분위기로 덮을지. 회의가 끝났을 때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긴 숨소리만 방 안에 남았고 자리에서 일어난 임원들의 발걸음이 허둥대지 않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오늘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옵니다. 보낸 이는 익명이었고 발신 번호는 잠금 설정으로 가려져 있었지요. 함정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성재는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판을 흔들려면 손을 더 깨끗하게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그는 곧장 감사위원실로 향했습니다. 절차와 기록을 한 번 더 다져놓으려는 속셈이었지요. 점심 무렵 사내 방송으로 재단 전시 오프닝 실황이 흘렀습니다. 박영나의 작품 앞에서 누군가가 다음 시대의 상징을 말했고 박수 소리가 섞였습니다. 잠깐 멈춘 성재는 방송 스피커를 올려다봤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도 시샘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가족이 서로 다른 무대에서 버티는 풍경을 그저 제자리에서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지요. 마음 한켠이 저렸지만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간담회가 그의 벽을 더 두껍게 만들 마지막 기회일지 몰랐으니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복도 저편에서 낯익은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돌아보니 예상치 못한 손님이 정말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래 고민했습니다. 첫 마디는 그랬습니다. 성재는 말없이 문을 열어 글을 드렸습니다. 이 싸움은 소리로 지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이긴다는 걸 그는 오늘 하루 내내 되새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벽돌 한 장이 더 그의 앞 책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벽은 느리지만 분명히 높아지고 있었고요. 이장 균열의 그림자와 반격의 불씨. 임시 간담회가 끝난 지 사흘, 회사 안팎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내 메신저에는 간담회에서 나온 자료 얘기가 은밀히 오갔습니다. 거의 확실하다던데 근데 그 자료 정말 합법적으로 모인 걸까? 익명의 말풍선이 오가다 보면 어느새 괜히 휘말리면 곤란해라는 결론으로 흘러갔습니다. 임원들조차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평정심을 유지했지만 눈길이 서로를 스치면 곧장 다른 쪽으로 향했습니다. 성재는 이 미묘한 균열을 누구보다 똑똑히 감지했습니다. 그 틈을 고성희가 파고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실제로 그녀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밤늦도록 이어진 회의에서는 법적 대응과 여론 재편이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냉정하게 말했다지요. 성재가 들이민 자료는 언뜻 탄탄해 보여도 법정에선 입수경위 하나로 무너뜨릴 수 있어. 언론엔 사적인 원한에 기반한 무리한 폭로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치권엔 후계 구도보다 사회공헌 논의를 앞세우라고 메시지를 흘려 판을 흔드는 게 아니라 판 자체를 바꾸면 돼.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동석한 변호사와 홍보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아침 신문 일면은 또다시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재단 비자금 정황을 크게 실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족 갈등, 무리한 내부 폭로를 내세웠습니다. 방송 뉴스는 양쪽 입장을 번갈아 내보냈고 포털 댓글창은 끝없이 싸움터로 변했습니다. 성재의 이름은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지만 그 옆에는 언제나 무리수, 분열 같은 단어가 따라붙었습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론을 조율하고 있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그럼에도 성재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감사위원실에서 확인한 추가 자료, 외부 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나 얻어낸 증언까지 하나하나 모을수록 퍼즐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압박도 커졌습니다. 지지 의사를 보이던 임원들이 차츰 발걸음을 멈추었고 정치권 인사 몇몇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평소 친분을 쌓아온 언론인조차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흐름은 다시 고성애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박영란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등을 2번이나 돌린 죄책감이 여전히 가슴을 옥죄었지만 성재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서야 할까? 진실은 어느 쪽일까? 그림 앞에 앉아 붓을 쥐어도 선이 제대로 그어지지 않았습니다. 화폭 위에 번진 물감은 그녀의 혼란을 닮아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가 되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영란은 조용히 성재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커피를 건네며 혹시 필요하면 자료 정리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라고 했고 성재는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대답은 짧았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선택했어요. 진실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진 않을 겁니다. 그 시각 고성희는 또 다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률팀을 소집해 자료 불법 취득 프레임을 정리했고 동시에 검찰과 언론에 압박을 넣었습니다. 여론을 반으로 쪼개놓고 성재의 움직임을 불법과 무리수로 몰아붙이는 전략이었죠. 그녀의 입술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감히 날 흔들었지? 이제 내 차례다. 저녁 무렵 성재의 사무실 책상 위에 한 통의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불명이었지만 안에는 재단과 특정 정치인의 은밀한 거래를 암시하는 메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글씨는 급히 휘갈긴 듯했고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진짜라면 고성희를 치명적으로 흔들 수 있는 단서였습니다. 성재는 눈을 좁혔습니다. 누군가 판을 흔들고 있다. 이건 기회일까 함정일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영나였습니다. 오빠, 내일 아침 회의 전에 꼭 만나야 해요. 보여줄게. 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재는 말없이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내 선택을 믿겠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번져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전주곡 같았습니다. 삼장 폭풍의 심장과 배신의 그림자.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시간, 성재는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박영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밑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가락은 연신 컵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곧장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재단 내부에서 흘러나온 자료예요. 엄마가 직접 지시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만약 공개된다면 회장이셔도 맡기 힘들 겁니다. 성재는 봉투를 받아들며 묵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안에는 계좌 내역, 비밀 회의록, 정치권 로비 흔적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영나, 이걸 왜 나한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엄마의 도구로 남고 싶지 않아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야 해요.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언론에서 연일 터져나오는 기사와 의혹 탓에 그룹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성희는 여전히 단정한 미소로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성재가 내민 자료는 모두 불법적 경로로 얻은 겁니다. 그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불법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이 안에는 재단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봉투가 탁자 위에 놓이자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역시 내가 흘려준 미끼를 덥석 물었군. 모두가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고성희는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자료 내가 일부러 흘린 거야. 불법적으로 입수한 순간 너는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거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성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영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엄마. 설마 일부러? 그러나 고성희는 딸을 향해 단호히 말했다. 배신한 내가 뭘 아느냐.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영나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장면은 회의실 안의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박진석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성희, 이 싸움은 이제 그만둬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가 보고 있지 않나. 하지만 고성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올랐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세상은 피를 원해요. 피와 이름이 모든 걸 결정해. 성재 같은 그림자가 아니라 성재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세우는 건 피가 아니라 시간과 땀입니다. 저는 그걸 버린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적이라도 저는 제 자리를 지킬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을 가르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순간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성재 본부장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회사를 지탱해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는 서서히 성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성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서류를 던졌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보자. 이게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은 진실이 아니던가. 모두의 시선이 문서에 꽂혔습니다. 성재의 개인 계좌에서 오간 수상한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성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건 조작입니다. 저는 그런 거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원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너를 무너뜨리는 건 더 쉽지. 그 차가운 선언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재는 무겁게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 끝까지 간다. 피가 아니라 진실로.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집무실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판은 다시 내 손에 돌아왔어. 그러나 창밖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재를 돕는 익명의 존재, 그리고 영나의 결심.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